자, 안녕하세요. 우리 팍스넷 시청자 여러분들. 김범준 대표입니다. 자, 시장이 좀 연일 좋아지면서 바닥에서 좀 올라가는 또 급등 종목들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장을 좀 바라보는 포인트는 바닥에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급등이 나오는가. 그 안에서 설명을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뭐 화요일 기준으로서 장 마감하고 나서 나온 뉴스들 잠깐 두 가지가 좀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참고하고 있는 G20 회의에서 공동 성명이 나왔습니다. 통화 긴축을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겠다. 그러면서 상당히 좀 부진했던 코스닥이 오늘 2% 급등이 나왔고, 자, 코스피는 보합 살짝 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었거든요. 월봉상에서 흐름을 본다 했을 때도 지금 코스닥이 한 7% 반등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는 약 8% 반등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 위주의 좀 대형주 위주의 좀 시장이 나왔었는데, 오늘 기점으로서 이제 코스닥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가 좀 나온 상태고요. 지금 이제 수급으로 보니까 오늘 또 대량으로 또 외국인이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을 샀고, 기관도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뭐 큰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최근 침체를 겪었던 코스닥 업종들이 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금리에도 되게 좀 민감한 상황인데, 사실 이 주담대 금리가 연 9%로 오를 것이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악재성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닥이 좀 강한 부분이죠. 금리가 오르면 대부분 코스닥 종목들이 약한데 이거를 뛰어넘을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거는 오늘 미국 전역 나스닥도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나스닥의 이제 월봉 흐름으로 보면 지금 60월선을 지지를 받고 있고, 여기서 이제 터닝이 나오는, 이게 어디까지 또 올라갈 거나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지는 예측하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저점 10,000포인트를 찍고 나서 한 번 정도는 돌려주는 월 흐름, 뭐 11월이 됐든 12월 동안 한번 산타 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주봉상에서도 바닥은 충분히 지금 다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1,500원 요 저점 라인대를 1,500포인트를 저점을 지금 지켜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20주선을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인 거거든요. 지금 이제 나스닥을 제외한 다우존스, 그러니까 다우 지수는요, 이미 20주선을 돌파하고 60주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아예 전환이 된 거고요, 이거는. 그리고 S&P 500 지수도 최근 20주선을 돌파해서 여기 안에서 이제 상방으로 넘어갈 수 있는 좀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었는데, 오늘 이제 코스닥의 흐름을 본다 했을 때는 나스닥까지도 20주선을 돌파할 것이다. 자, 20주선이라고 하면 일주에 우리가 5일, 그리고 뭐 한 달로 본다 그러면 한 4주, 5주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20주라는 건, 이게 지금 주봉상 노란선 20주선입니다. 20주라는 거는 한 4, 5개월 정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4, 5개월의 추세를 돌파했다라는 거는 시장이 지금 6개월, 지금 4, 5개월 전 흐름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세 전환 시그널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다우지수, S&P 500, 그리고 이제 나스닥까지도. 그러면 국내 증시도 그렇게 좀 나와 있는 상태죠. 코스피는 이미 지금 20주선을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주선까지도 지금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준비 단계에 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이제 20주선을 만약에 돌파가 된다고 하면 사실상 뭐 지수에 올해 최저점은 찍히지 않았나, 뭐 다시 조정이 나오더라도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시 이제 코스닥이 여길 못 뚫는다, 못 뚫지 못하고 다시 이제 밀려간다, 그러면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또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올해 6월달, 그리고 이제 4월달, 그리고 6월달, 그리고 이제 또 만약에 11월달 돌파 시점에서도 여길 뚫지 못한다고 하면 뭐 분명 그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기대를 하는 올해 증시 연말
기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코스피가 뚫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년도 이게 추세선을 9월 달에 7월 달에 20주선을 이탈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추세가 단 한 번도 코스피가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거는 사실상 뭐 대형주들이 대부분 약세 흐름뿐만 아니라 뭐 급락 흐름이 계속 지속되었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반전이 되었다. 사실상 지금 호재성 뉴스가 10월 달 또 11월 달에 좀 나온 건 거의 없거든요. 금리 인상 조절로는 조금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원인이 됐던 게 이제 CPI, 그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낮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트리거 역할이 된 부분이긴 한데, 사실상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아마존, 애플, 그리고 메타, 구글, 대부분 지금 실적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인원을 대규모로 지금 감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실적이 올해 4분기까지 엄청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은 아니고, 내년 3분기도 조금 불투명한 상황 속인데, 경제 흐름을 본다 했을 때는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증시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외국인들, 그러면서 이제 수급성으로서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환율도 좀 떨어져 있는 상황. 자, 그러면 경제 지표로서는 조금 암울한 부분이 많긴 한데, 수급적으로만 좀 이해를 한다 그러면 사실상 좀 빠르게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닥을 찍은 업종들 대형주만 봐도 우리가 시장이 지금 강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대형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철강주, 포스코, 가장 큰 시가총액 25조의 규모를 갖고 있는 포스코인데요. 자, 주봉상에서 흐름 보면요. 전년도 언제죠? 8월 달이죠. 8월 달에 추세 20주선 추세를 깨지고 나서 올라가다 다시 깨졌다가 이제서야 다시 올라가는데, 이게 선을 두 개를 뚫었어요. 이게 노란 선 20주선 그리고 60주선을 뚫었다. 이 말은 추세가 돌릴 수 있다라는 걸 좀 뜻하는 건데, 포스코뿐만 아니라 우리가 2차전지 최근에 좀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 SDI, 오늘은 조정이 나왔긴 했으나 지금 60주 여기 바닥에 있을 때 9월 10월 초 때 돌아간다 그러면 종목들이 그렇게 움직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강한 수급으로 좀 돌파가 된 모습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도 최근에 20주선을 돌파하면서 반등이 좀 나온 그림, 그리고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도 20주선 돌파, 60주선 돌파, 강한 시세, 120주선까지도 돌파가 좀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한유화, 오늘도 5%가 나왔네요. 자, 이 종목 잘 유심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유화가 60주선을 돌파하고 나서 추세가 다시 꺾이기보다는 살아나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근 5년 동안은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2015년도 그 전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전 더 옛날로. 자, 요때 당시에 한 1년 넘게 20주선 그리고 60주선 밑에 있었던 그 주봉입니다. 추세가. 그러다가 2013년도에 뚫고 나서 추세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죠. 거의 몇 년 동안 한 3, 4년 동안 올라갔어요. 3, 4년 동안 올라가고 나서, 그리고 2018년도에 경기 침체, 미중 무역 분쟁으로서 종목이 좀 많이 떨어졌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60주선, 이 60주선이 이제 떨어진 상태였는데, 이게 몇 년? 2년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기점으로 해서 차트를 좀 확대를 해보면요. 요 시점이겠네요. 요 시점을 뚫고 나서 이제 추세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작년도 2월 달까지 크게 급등이 나왔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탈이 된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다시 60주선을 뚫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단기간 안에 급등 계속 나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요. 대한유화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시장이 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대표적으로 2020년도 이때 시장이 크게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2016년도, 17년도 이때 시장 매우 좋았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자, 그리고 이제 시장 안 좋을 때는 떨어졌는데, 지금 먼저 60주선을 돌파했다라는 거죠. 누군 못 뚫었는데요. 지수는 못 뚫었어요. 코스피는 아직 60주선 돌파하려면
2600이 뚫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미 대한유한은 60주선은 뚫었는데 최근 20주선 뚫어가는 게 또 금호석유도 60주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도 반등이 나왔어요. 자, 금호석유도 시장이 올라갈 때만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예, 이것도 지금 60주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다 코로나 반등 시장 할 때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60주선 돌파. 자, 그럼 패턴이 뭐냐면 60주선 아래에 있는 패턴 안에서 이렇게 쭉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반등 가능성이 높아질 뿐더러 단기적으로 종목의 상승세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금호석유가 지금 2021년도 60주선을 깨고 나서 바닥을 거의 1년 넘게 좀 떨어졌었는데 이제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자, 그러면 요 시점을 돌파하고 나서 무조건 반등이 팍팍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그림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60주선 돌파하고 나서 횡보하면서 살짝 20주선 밑에 정배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자리.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급등 나오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파하는 시점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뭐 5%, 10%의 수익률도 좋긴 하겠지만 시장이 아예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20% 넘어갈 수도 있고 좀 더 크게 본다면 50%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지금 차트 흐름입니다. 네, 이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좋게 보는 업종들이 뭐 여러 개가 있긴 하겠지만 일단 오늘 기준으로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코스닥인데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러니까 11월 15일 기준으로서 가장 쌍끌이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리스트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종목들 한번 쭉 나열하면서 차트 분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코스닥 이 종목들 매일매일 장 마감하고 나서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이 지금 수급이 셌고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왔는지 장 마감하자마자 제가 올려드립니다. 어디에 노란톡에 지금 밑에 노란톡 주소 있죠? 매일매일 정리가 필요하다. 오늘 어떤 종목이 지금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노란톡에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SM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 제가 두 가지 조건을 만들었는데 말씀드렸죠. 20주선을 돌파하든지 60주선을 돌파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아직 시기상조다. 그쵸? 아직 60주선도 뚫지 못했고 20주선 뚫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점에서 SM을 공략해서 모아가야 될 종목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 강의 포인트는, 오늘 제 방송 포인트는요, 20주선 또는 60주선 위에 있는 종목들은 그 안에서 먼저 추려놓고 타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인 거거든요. 그럼 SM은 지금 뭐 좋은 종목이긴 해요.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차트적으로 본다 했을 때는 크게 메리트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동진세미캠, 아이고야,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어떤 거라 말씀드렸죠? 20주선 돌파, 요 자리가 돌파하는데 일단 돌파했습니다. SM은 지우고 동진세미캠은 일단 놔두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원익 QNC. 자, 지금 수급에서 가장 강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렇죠? 20주선 돌파, 60주선 돌파, 반도체, 쿼츠, 그러니까 소모품을 납품하는 그런 소재 회사죠. 원익 QNC. 자, 이것도 이제 남겨놓도록 할게요. 20주선, 60주선. 그러니까 20주선만 돌파해도 자, 종목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HFR 60주선 밑에 깔려있고, 지금 20주선 위에도 있네요. 이런 종목들이 5G의 대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HFR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고, 일단 뭐 타점을 좀 이따 보도록 하겠고요. 자, 하나마이크론, 이거 20주선 돌파했네요. 이것도 긍정적이고요. 자, 알테오젠. 자, 최근 오늘도 10%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막 거래량 들어오고 10% 이렇게 빵빵 뜨는 자리들을 되게 선호하시고 좋아하시는데요. 자, 이 종목이 그런 패턴들이 없었는가? 항상 있었죠? 예.
항상. 그러니까 속임수들이 많아요. 속임수들이. 그 무슨 말이냐면, 야, 이거 바닥인 것 같은데요? 아, 요거 이제 바닥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요거 바닥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시기로 돌아가 보면 항상 바닥인 것처럼 보입니다. 거래량도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자, 또 이때도 거래량이 들어오네요. 자, 지수도, 아니, 종목도 터닝이 나오네요. 자, 그 이제는 진짜 바닥이겠지. 이렇게까지 거래량 들어오고 바닥에서 거의 20% 넘게 올라갔는데 이건 바닥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추세를 우리가 조금 더 확률 높게 진짜 바닥이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추세가 좀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20주선을 무조건 돌파되는 시점. 20주선이 돌파되는 시점과 그리고 60주선이 아예 돌파가 되어야지만 추세가 전환이 되었다고 좀 뜻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20주선도 돌파하지 못했고 60주선도 돌파하지 못했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조금 더 올라오는 것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충분히 60주선까지 뚫는 거 보고 사셔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베팅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서 다 삭제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종목으로 좀 보여주고요. 자, 시젠. 자, 시젠도 20주선을 좀 돌파할랑 말랑하는 그런 자리네요. 매우 좀 좋은 자리다. 지금 현재로서는 관심 종목으로서 일단 보시길 바라겠고. 자, PSK 20주선 뚫었어요. 이것도 살려놔야 되겠네요. 그쵸? 반도체 장비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첨보 역시 뭐 요즘에 뭐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에코프로는 오늘 흐름이 약했는데 에코프로 BM도 자, 첨보는 오늘 강했습니다. 그래서 20주선까지 뚫었고 지금 60주선 근처까지도 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자, 첨보 이것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종목으로 보여주고요. 진성 TC 이게 네옴 CD 플러스 제공 관련주 플러스 실적 관련주도 되고 그리고 대부분 이런 건설 중장비 회사들은 코스피에 많은데 코스닥에 몇 개 없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좀 많이 쏠려 있죠. 자, 오늘도 급등이 나왔네요. 대단합니다. 자, 월봉상에서 일단 저점을 지금 60월선까지 지금 찍은 상태에서 두 달가량 무려 한 50% 넘게 올라갔네요. 와, 지금 60월선도 좀 뚫었고 20월선 뚫었고 주봉에서도 바닥에서 강했다. 물론 추세가 여기서 바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뭐 쉬어갈 가능성도 있는 그런 자리에서는 일단 타점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성TC 탑픽 종목 중에 하나다. 아까 SM은 별로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JYP는 60주선 안 깨졌네요. 20주선 반등 좋네요. 네, 일단 그리고 동성화인텍 적어도 20주 60주 뚫었네요. 이것도 뭐 괜찮네요. 흐름. 그리고 이제 인탑스 자, 인탑스도 지금 20주선, 60주선까지도 좀 올라섰습니다. 야, 코스닥이 오늘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쌍끌이 수급주들이 뭐 대부분 흐름이 좀 강하네요. 자, SNS텍도 지금 20주선, 60주선 모두 뚫었다. 이것도 뭐 지금 반도체 대장주죠? 오늘도 7%. 어저께 한 4% 조정이 나왔지만 코스닥이 좀 강하게 올라가 줬기 때문에 추세가 다시 살아나는 기업이고 지금 코로나 업종들, 지금 진단키트 플러스 치료제 업종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죠.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또 7만 명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또 재료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봉상에서 20주선 돌파한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돌파가 됐습니다. 바닥을 찍었다는 뜻이네요. 예, 근데 60주선을 돌파할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일단 단기적으로 바닥이 찍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네오위즈 뭐 가장 강한 게임주 중 하나네요. 차트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자, 카카오 그룹주들이 요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아직 20주선 뚫지 못했죠? 뚫은 종목이 지금 카카오페인가요? 자, 카카오페이는 뚫었어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뚫었고요. 카카오는 못 뚫었고, 그럼 카카오와 카카오 게임즈는 아직 카카오 그룹주 안에서 좀 약한 종목들이다. 예, 그래서 이게 좀 더 싸기 때문에, 좀 더 낮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 매수세로 들어가는 전략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당해봤던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20주선을 돌파하려고 할 때 무너지고 돌파할 때 하려고 무너지고 또 요런 자리 또 요런 자리 또 요런 자리
충분히 어떻게 보면 속임수 구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구간도 뭐 속임수일지 아닐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시장이 지금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래량도 들어와서 좀 바닥에 가깝습니다. 바닥에 가깝지만 뭐 주식이라는 게 뭐 정확하게 100%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에 다시 20주선 가기 전에 또 한번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또 보여지고요. 자, 일단 그럼 지워야 되겠죠? 카카오 게임즈는요. 그럼 이제 GC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GC셀도 아직 좀 시기상조네요. 그쵸? 20주선 이런 자리가 돌파하는 걸 확실하게 보시고 보여야 되는데 지금 돌파하지도 못했습니다. 일단 빼야 되고 이 종목은 자, 그리고 이제 BH 요것도 지금 60주선 지지받았는데 아직 20주선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자,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봉상의 반등은 매우 의미가 좀 깊었다. 좋았다. 자, 그리고 심택도 지금 주봉상에서 20주선 좀 돌파하려고 말랑하고 있네요. 좀 더 돌파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돌파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충분히 바닥 구간이긴 합니다. 이거 좀 이따 탑점 강의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심택. 자, 그리고 이제 미네나로테. 야, 이건 뭐 종목들이 뭐 리튬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뭐 엄청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뭐 잡을 수 없죠? 네. 주봉상에서 이제 3주 갖고 있고, 월봉상에서 지금 요번 달 70%예요. 이 정도로 가면 사실 끝물입니다. 사실 끝물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 상승보다는 이제 조정을 기다릴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너무 위험합니다. 지우도록 할게요. 자, ISC 오늘 9%, 반도체 흐름 강했네요. 20주선 다시 돌파가 된 모습이에요. 좀 좋습니다. 자, 네페스 20주선 돌파. 이것도 좋네요. 자, 넥슨게임즈 아직 돌파하지 못했네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자, HK 이노엔. 자, 이것도 돌파할랑 말랑.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자, 원익 IPS 뚫었습니다. 자, 주석엔지니어링 참고로 이 종목 실적이 좋아서 저도 이제 많이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좀 빠르게 좀 올라오길 좀 바래 봅니다. 이것도 여기만 좀 돌파를 하면요, 충분히 16,000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바닥이 아직 완벽하게 잡히진 않았어요.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고, 자, 이오테크닉스 뚫었어요. 이거 봐도 될 만한 종목이고, 자, SPG 뭐 지지받고 있네. 이것도 뭐 강하긴 합니다. 로봇 관련주죠. 자, 펄어비스 지워야 되겠죠. 못 들었어요. 자, 파라다이스 이거 리오픈이 강하네요. 최근에 이제 GK일이라든지 강원랜드는 그렇게 약한데요. 파라다이스와 GK의 카지노, 외국인이 방문하는 이제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이제 카지노 업종들은 리오픈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던 게 또 의류업들도 흐름이 오늘은 좀 떨어졌지만 뭐 영업무역이라든지 뭐 힐라홀딩스라든지 뭐 최근 추세가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가장 좋았죠. 자, 그리고 이제 화장품들도 오늘 LG생활건강이 또 올랐어요. 오늘 뭐 수구 코스닥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화장품들도 이제 슬슬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일단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20주선 돌파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라다이스 봤고요. SFA 이것도 이게 반도체 엄청 대형주인데요. 코스닥에서 종목이 좀 무거워요.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안 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겠고, 자, 그리고 네이처셀 이거 오늘 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최근에 흐름이 좋네요.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BM 다 약했는데 지금 바닥을 충분히 다지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긍정적이고요. HPSP 이거는 뭐 20주선 없기 때문에 지우도록 하겠고요. 자, 서진 시스템 최근에 5G 업종들이 올라오면서 조금 고개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긍정적. 자, SF 반도체 아직은 아니네요. 그리고 네오위즈 위주는 좋았는데 홀딩스는 또 그래도 좀 따라가고 있긴 하네요. 네오위주만큼은 아니지만. 자, 오늘 15%는 올라갔네요. RFHIC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영이라는 종목도 이거 좋네요. 자, NKMX 이것도 좀 뚫었습니다. 다 뚫었네요. 지금 코스닥 오늘 쌍끌이 수급이. 자, 재룡전기 이건 추세 지금 계속 가고 있네요. 좋아요. 인텔리안테크 좋고,
조금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이거는 좀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파트론도 뚫었네요. 예, 파트론도 지금 바닥에서 충분히 좀 잘 다지고 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 플레이. 예. 위메이드는 아직 좀 올라갈 듯 말 듯 하고 있는데, 위메이드 맥스죠? 위메이드 맥스는 위에 있고,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 플레이는 또 아직 갈랑말랑. 그러니까 위메이드 그룹 중에서 위메이드 플레이가 위메이드 맥스가 차트 흐름이 가장 좋아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CIS. 아직 안 되죠. 당연히. 한국정보통신. 이건 뭐, 애플. 그 애플페이 관련주죠. 자, 반도체 제우스도 지금 최근 흐름이 가장 좋습니다. 반도체에서도. 뭐, 추세가 계속 살아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종목들을 쫙 나열해 봤는데요. 일단 모든 종목을 다 이제 타점을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아까 제가 좀 차트 흐름이 좋다라는 거, 심텍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기점 장마감 기준으로서 외국인들이 이제 기관들과 함께 가장 많이 산 종목들을 한번 봤어요.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세 미캠 오늘 쌍끌이 수급 외국인 기관이 들어온 거고요. 원익 QNC는 계속 외국인과 기관들이 자 HFR 이런 종목도 지금 기관 외국이 좀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심텍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매수 타점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요. 첫 번째 여기서 박스권일 때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돌파하는 시점에서 이게 지금 20주선이 얼마 36,000원 정도 되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돌파되는 시점에서 들어가는 거다. 이게 추세 전환을 뜻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점을 우리가 좀 공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게 지금 W 모양을 그러니까 종목이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좋긴 한데요. 이 종목이 순식간에 여기서 샀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부터 급락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최고점에서 샀는데 종목이 급락 나와서 거의 최저점까지도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30%, 40%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을 우리가 과거에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좀 고점 종목들을 공략하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바닥에서 손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 종목을 좀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좀 쌍끌이 수급 예를 들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수급이 들어왔고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20주선이 단기적으로 추세가 돌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60주선까지 돌파가 된다는 건 아예 추세 전환을 뜻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대한유화처럼 이렇게 좀 바닥에서 20주선까지만 올라와도 이 정도까지만 올라와도 조금씩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바닥을 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 이 60주선을 돌파하면 추세가 바뀌었다.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심텍 같은 경우는 바닥을 다졌어요. 그래 단기 추세도 이제 조금 바뀌려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주선의 자리를 보고 우리가 W 그림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게 오늘 같은 날 또는 이제 내일 오전에 충분히 36,000원 들어가면 36,000원 이상만 간다 그러면 잡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 대신 우리가 이 종목을 들어갔는데 막상 시장이 좀 급락을 하든지 반도체 섹터에 악재가 나온다. 그러면 물론 충분히 여러 조건으로서 바닥을 다지고 우리가 종목을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저점이 깨지면 어디서 손절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 위에서 4만원 요 근처에서 잡았다 그러면 20주선이 깨지면 손절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36,000원 늘어나면 살짝 넘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잡는 거라는 거죠. 다시 조금 1%만 떨어져도 20주선 이탈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아까 W 자리, 전 저점 이런 자리에 저점을 깨지는 자리, 최저점 라인을 긋는 겁니다. 저점을 한번 지어볼게요.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33,000원 내지 32,900원 정도가
저점, 이탈할, 추세 이탈 라인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1개월 넘게 바닥을 다진 상태이긴 하지만 이 자리가 깨지면 다시 꺾일 가능성도 있겠고 20주선 다시 일탈되는 자리면서도 60주선을 넘어서 120주선까지도 이탈될 수 있는 추세 하락 전환 시그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본다고 하면요, 충분히 당장 또 내일 모레 이런 흐름 속에서 4만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좀 차트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좀 이렇게 좀 봤도록 하겠고요. 또 최근에 좀 급등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까 원익QNC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2주 연속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이제 접근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조금은 어려운데 지금 이제 추세 라인대가 이제 121선을 뚫고 올라가는 부분인 거고 121선 라인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26,3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다시 60주선 이탈되는 자리로 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좀 급등 나오는 종목들은 덜컥 다음날 사시면 안 되고요. 다시 W 자리를 그릴 때, 그러니까 W 자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가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밀려가는 그림은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반등 나오는 자리가 나오던지 아니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으면 여기서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올라갈 때 잡으셔도 되는 거고 이런 자리에서 아니면 여기서 밀렸다가 다시 밀렸다가 이렇게 엉덩이 패턴 W 패턴이 나온다 그러면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던 게 바로 클래시스거든요. 자, 클래시스의 이제 주봉 흐름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의 종목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종목들을 다 나열하면 비슷한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자, 바닥에서 지금 20주선 돌파하는 자리에서 추세를 전하는 60주선까지 돌파가 좀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올라갈 땐 잡을 수는 없고 지금 우리가 한 2주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요, 제가 이거를 또 팍스넷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도 설명을 드렸고 또 추천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의 패턴을 보도록 할게요. 20주선이 돌파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냐면 10월 11일 기점이에요. 10월 11일 기점이니까 뭐 요런 자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요런 자리들. 자, 요런 자리에서 이미 돌파가 된 상황이고,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건데요. 종목을 이제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긴 한데, 결국 이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더라도 순간적으로 2, 3일 정도는 손실이 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박스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전저점이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점을 지금 깨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요 자리. 그러니까 저점을 한번 이어보는 거예요. 저점을. 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W 자리를 이제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자리에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내가 이 저점만 깨지지 않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든지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20주선 위에 있고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서도 뭐 수급이 뭐 좋으면 더 좋고요. 근데 지금 계속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바닥을 다지고 나서 급등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바닥에서 만약에 종목을 여기서 샀는데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런 식으로 툭 깨져버리면서 14,000원까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비중 축소가 돼야 되겠죠. 다시 20주선도 이탈됐을 거고 14,000원이 이탈되는 자리이다 그러면 요 자리까지 떨어진 거예요. 요 자리까지. 그 종목이 추세가 다시 20주선을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을 다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종목이 깨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손절하는 대응을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올라가는 게 또 최근 이제 CJN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CJN이 지금 바닥에서 충분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 오늘 좀 뚫었어요. 그래서 이 당장 요번 주에 지켜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33,500원 정도 됩니다. 그럼 33,500원을 요 라인대를 좀 그어야 될 것 같아요. 일봉에다가. 자, 그럼 지금 요 자리에서는 W 자리가 나오는데 요 올라갔을 때는 여기서 이제 W 자리는 아니죠. 일단 쏘는 자리잖아요. 쏘는 자리에서는 이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떨어질까지 여기서 기다렸다가 이런 식으로 그림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좋고, 못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턴어라운드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왔던 게 최근에 또 셀트리온이 비슷한 패턴인 거거든요. 자, 그쵸? W 자리를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바닥에서 이때도 이제 W 자리를 만들었고 이때도 지금 W 자리를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주봉상에서 셀트리온이 지금 20주선 위에 있는 거 위에 있어요.
추세가 지금 전환을 알리고 있는 시그널인데, 일단 바닥에서 올라갈 때 잡으면,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급등 나올 때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주식의 특징들을 아직 주식 경력이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뭐 호재가 나오거나 뭐 순간적으로 올라갈 때 덜컥덜컥 우리가 좀 사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한 템포 쉬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럼 종목들이 좀 급등이 나오고 나서 무조건 밀리게 되어 있어요. 계속 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보내줘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쉬어가는 구간은 뭐 거의 어떻게든 나온다. 자, 그래서 지금 W 자리를 만들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시 20주선이 이탈되는 자리가 언제냐면 18만 3천원 정도 되거나 60주선 이탈되는 18만 한 1,5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18만 3천원 선 긋고 그러면 한 여기 저점 정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차라리 그냥 18만원 깨지는 이런 자리들을 그냥 손절 라인으로 좀 보시는 게 뭐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이 선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계속 박스권 그림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아까 클래시스처럼 언제 급등 나올지 모른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원익부배 이제 HFR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FR도 지금 일봉상에서 좀 W 자리를 만들고 가고 있잖아요. 보시면 쏘고 나서 밀렸다가 올랐다 밀렸다 올랐다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저점을 깼나요? 단원보다 저점을 깬 게 없네요. 보니까 매우 강하게 저점을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여기 저점, 여기 저점, 또 여기 저점.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이미 바닥에서 W 자리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좀 만들어졌고, 자, 32,000원이 이제 그 자리였는데 그 32,000원 라인대가 저번 월요일 한번 슈팅이 나오고 나서, 자, 오늘도 이제 반등이 좀 나온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을 지금 잡을 수 있을까? 아예 안 되죠. 그쵸? 예, 당장 내일 급등이 나오더라도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분명 기회 줍니다. 그 대신 주봉상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봉상에서는 뜨고 나서 다시 밀리는 흐름, 이런 자리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 좀 더 바닥에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심택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임탑스 이런 종목들도 한번 볼게요. 자, 충분히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이미 오늘 6%가 지금 반등이 강하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밀리거나 아니면 옆으로 좀 횡보해주는 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서 또 당장 당장 내일부터 들어가면 이걸 손절 라인은 어디를 잡아야 될 것이냐? 네, 요 라인, 저점 라인대로 손절 라인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6%대까지도 기다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는 그런 패턴입니다. 자, 차라리 제약주들이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네요. 지시세 아직 자리가 좀 안 잡혀져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 좋네요. 넷플스 같은 종목들. 자, 바닥에서 이렇게 계속 W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제서야 뚫었어요. 19,000원 지지받고 올라간 거잖아요. 자, 그럼 정확하게 20주선이 깨지는 자리가 19,2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요 저점 라인대, 요 라인대에 19,000원이 깨진다 그러면 추세가 다시 하방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좀 밀려가는 자리에서 공략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급등이 나오지는 않을 수가 있죠. 이렇게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최근 이제 반도체가 어제처럼 양봉, 음봉, 양봉, 또 오늘 내일 또 음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음봉이 나오면 이런 종목들은 19,000원에서 다시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하시고 다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또 매수 타점이 되는 매우 좋은 종목이 바닥권 종목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뭐 19,000 뭐 후반 중반대 산다 그러면 19,000원 깨지면 뭐 손실률이 뭐 3%도 안 나오는 그런 단타를 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좀 돼버린다라는 거죠. 뭐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종목들도 지금 이오테크니스 지금 주봉을 뚫었습니다. 조금 20주선을 좀 더 뚫어야 될 것 같아요. 뭐 77,000원 정도까지 좀 지지가 확실히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지금 바로 잡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요 저점 좀 더 올라가지고 저점 W 자리가 그려지는 이런 그림이 나와야 조금 더 신뢰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참 이오테크닉스도 그런 패턴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인텔리안 테크. 요거는 좀 나을 수 있겠습니다. 이건 뚫은 지 얼마 안 됐고, 결국 좀 손절폭 타이트하게 보고, 그리고 딱 저점이 보이잖아요. 이런 애들은. 좀 길게 본다 보면 6만원 정도, 좀 타이트하게 본다 그러면 한 6만 2천원 정도. 그쵸? 오늘 수급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W 패턴을 만들면서 지금 수급선까지 돌파하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시장이 뭐 계속 올라간다 볼 수는 없지만 시장이 좀 반등 나오면 이런 종목들이 더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최근 패턴들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또 일동제약, 최근에 이제 카카오페이 뭐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본다고 하면 지금 보고 있는 인텔리안 테크도 한번 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점 라인도 확실하게 판단하시고요.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가 만약에 이탈이 된다, 그럼 비중을 줄이면 되는데, 만약에 이탈되지 않는다, 이건 조금 더 들고 가보셔도 될 만한 종목이에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서 박스거리 종목에서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간 종목을 본다 그러면 풍산이거든요. 풍산. 자, 풍산도 지금 주봉상에서 이렇게 딱 올라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저번 주에 슈팅이 한번 나왔어요. 이게 10%, 11%짜리 슈팅인데, 자, 일봉상에서 흐름 보면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고 나서 이런 박스권인데 저점을 깨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요런 자리 들어간다 했을 때, 요런 자리에서 산다고 했을 때, 물론 여기서 이제 사자마자 뭐 수익권은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이 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하는 이유가 되는 거고, 요런 애들이 저점을 지키면서 올라갈 때는 그냥 2%, 3% 파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을 높게, 대략적으로 주봉상에서 60주선, 바닥에서 60주선 근처까지는 이렇게 터닝 나온 애들은 이런 자리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텔리아 테크도 만약에 여기서 꺾였을 때 전저점이 깨지 않는다 그러면, 충분히 반등 나온다 그러면 7만 뭐 5천원에서 7만 한 3천원 요 사이 때까지는 뭐 기술적 반등, 그러면 수익률이 뭐 10%가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실률은 5% 미만, 기대 수익률은 또 10% 정도 되는, 이상으로 되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또는 주식에서 좀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코스닥 기준으로서 좀 봤는데 뭐 시간이 조금 남아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뭐 코스피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일 기준으로서 외국인이 좀 강하게 들어온 코스피 종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DBIT가 오늘 7% 나갔습니다. 딱 시그널 줬죠? 저번 주에 이미 돌파하는 그림이 좀 나와줬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일봉에서도 지금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닥에서 이게 어떤 그림 패턴으로 가냐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최고점에서 살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저점이 이탈되지 않는 구간들까지. 만약에 여기서 샀는데 저점 이탈해 버린다, 그럼 손절해야 되는 건데, 그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W 라인을 그리면서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스윙 관점, 들고 있는 관점에서는 매우 유리한 종목이 돼버린 거죠. 뭐 녹십자도 최근 W 자리를 만들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직 20주선을 돌파하지 못했는데 최근 다시 바닥에서 지금 W 자리 만들고 가고 있죠. 자, 롯데케미칼은 지금 20주선 돌파하면서 매우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돌파했고, 지금 금호석유 돌파했고, 대한유화 돌파했죠. 화학주들도 정말 지금 뭐 오늘도 흐름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게임주에서는 역시 이제 NC소프트가 가장 좀 대장이 되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네오이즈라든지 뭐 위메이드 뭐 인기 있는 종목들이 있긴 하겠지만 차트적으로 대형주로 본다 했을 때는 펄어비스라든지 뭐 크래프트롤이라든지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아직 좀 미흡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본다 했을 때는 NC소프트가 가장 좀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럼 NC소프트가 이렇게 좀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는 어떤 중소형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이냐? 저는 이제 넵튠 같은 종목들도 매우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저 바닥에서 이제 충분히 좀 다져가고 있는, 매출미가 거의 한 3개월 가까이를 바닥을 좀 다졌어요. 일봉도 저점을 깨지 않고 가고 있고, 그렇죠? 자, 이런 종목들이 다시 뭐 12,200원 정도가 깨지지만 않는다 그러면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어떤 거 보고
예, 게임주 대장주를 보고요. 그러니까 최근 이제 수급이 돌파하는 뭐 반도체 종목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이제 반도체 종목들에서 20주선 살짝 걸쳐 있는 종목들이 급등 나오기 시작합니다. 급등 나오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는 DB하이텍, 그리고 그 전에는 SNS텍, SNS텍 여기서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왔고, 최근에 또 월덱스 이런 종목들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게임 관련주 또는 다른 지금 소외된 섹터들 보면 이런 종목들 되게 많아요. 20주선 위에 걸쳐 있는 종목들, 걸쳐 있으면서 뭐 3, 4주 계속 박스권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순환 돌면서 한 번씩 60주선 근처까지도 나올 수 있는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못하더라도 5% 이상 강한 또 단기 반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 이런 차트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종목들을 자주 좀 공부를 하시고 또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월덱스를 지금 잡아도 될 것이냐? 잡을 수가 없죠. 예, 만약에 일단 지금 5%가 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다시 25,000원이 깨지는 자리가 좀 주봉상에서 20주선 이탈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추세가 깨질 수도 있는 자리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깨지면 뭐 손절 대응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또 손실률이 5%가 넘어가잖아요. 예, 그럼 손절 대응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패스해야 된다. 예, 패스해야 된다. 차트적으로 본다고 하면요, 우리 무겁긴 하지만 우리 금융지주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차트 흐름이 좋네요. 일단 20주선 라인대가 11,700원짜리 또는 좀 더 아예 이탈한다 그러면 11,500원짜리 그리고 W 자리고요. 그 11,500원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런 종목도 어떻게 됩니까? 저점 지켜가고 있죠. 예, 12,500원 이상 돌파도 가능한 자리입니다. 이런 거 좀 포인트를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올라가면 15,900원, 13,000원 가지고 갑니다. 최근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게 이제 JB 금융지주, 예, 바닥에서 좀 120에서 좀 들어가는 흐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융주 안에서도 모든 종목들이 뭐 올라가는 건 아닌데, 최근 뭐 현대해상 뭐 이렇게 좀 급락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 금융지주처럼 이렇게 좀 박스권 그려가는 종목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좀 위로 터진다 그러면 5% 내외 구간도 수익권 나올 수도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뭐 마지막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바닥을 충분히 이게 지금 다진 상태예요. 쌍바닥을 만들었고 좀 슈팅이 나와 있는데 주봉상에서 뚫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강하게 뚫었습니다. 뚫었는데 여기서 바로 또 21만원까지 뚫을 수 있는 상황은 시장이 좀 받쳐줘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좀 횡보하는 그림이 좀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좀 잡을 것이냐. 박스권 안에 W 자리 지금 일단 쐈고 그리고 이제 밀리는 그림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자리에서 공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좀 더 기다리는 자리 한 번, 두 번 자리 요때 잡거나, 예, 그래서 저점을 깨지지 않으면서 20주선 위에 있고, 만약에 이런 그림만 그려진다 그러면 매우 좋은 상황이 좀 나올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은 이렇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뭐 종목들 최근에 수급이 좀 괜찮고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봤고요. 시장에 지금 대형주들이 어떤 그림으로 가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이걸 차트 공부를 통해서 지금 시장이 물론 이제 암울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경기 침체 또 뭐 구조조정 뭐 실업률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차트와 수급으로만 본다고 했을 때는 이미 반등이 찍힌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뉴스에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차트와 그리고 수급에 좀 더 집중하셔가지고 또 깨질 때는 또 확실하게 또 정리하시고 또 올라갈 때도 확실하게 비중 조절하시면서 그렇게 좀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이런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뽑아 드리니까요. 밑에 하단에 QR코드 확인하신다 그러시면 들어올 수가 있겠고, 다음 주
또 아침 수요일 날 또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